예, 박영호의 종목 레이더입니다. 주식명가 MTNW 박영호 어드바이저와 함께 레이더에 걸린 섹터 종목들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보기 전에 그동안 뭐 말씀하신 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박영호 어드바이저의 종목은 볼수록 예뻐진다. 그런 종목이 많은데 와, 엔캠은 뭐 지금 물론 변동성이 지금 금요일 날 엄청 변동성이 있긴 했는데요. 네. 말씀하실 때가 언제 됩니까? 가격대가 엄청 올랐죠. 예, 제가 아마 11월 달인가 말씀드렸을 텐데요. 예. 제가 정확한 날짜는 제 기억이 안 나지만 네네. 제가 12월 초로 돼 있네요. 네. 12월 4일이네요. 네네. 네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2차전지 관련주들이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을 때도 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엔캠은 여태까지 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거고 그게 시도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좋아질 업체인데 2차 전지 프리미엄이 하나도 없던 회사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거는 뭐 지금 현재가 부분에서 미니멈 50%에서 100%는 올라야 적정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상까지 지금 올랐습니다. 그렇죠. 예. 뭐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고요. 일단 추격 매수보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오르면은 일부 차익선도 나쁘지 않다라고 예. 했는데 어제 조정을 보이면서 혹시 엔캠이 다 망가지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동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추격 매수하는 거는 부담스럽지만은 1차 반등하고 안정을 보인다 그러면은 엔캠의 미래가치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보면은 다른 2차 전지 관련주와는 좀 다르게 봐줘야 된다는 점에서 저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 또 한번 해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구간보다는 한 2, 3일 정도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런 종목들을 또 말씀을 해 주실 걸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할 건가요? 오늘은 조선업종이 상당히 그동안 좀 어려웠잖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에 조금 오르기는 올랐는데 조선업종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부정하고 아주 극명하게 지금 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야 그동안 많이 내렸는데 조선업종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서 제가 오늘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확실하게 알려드리려고 자료를 좀 준비해 갖고 나왔습니다. 예. 업황은 어떤데요? 예. 조선업종이 사실 지금 신조선가가 조선업종의 가장 중요한 지수 포인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조선업종은 실적보다도 수주에 아주 민감한 업종이거든요. 그동안에 수주를 다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했는데 수주에 대해서 조금 불안전한 면들도 새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최근 들어서 다시 조선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섹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클락슨 신조선가가 사상 최고치의 그 역사적 신고가에 지금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클락슨 신조선가가 근접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현재 수주받는 조선 계약 금액은 좋은 금액으로 계약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그 한 가지 좀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린 사실 그 LNG선 때문에 카타르죠. 카타르 수주를 상당히 목매어서 기다려왔고요. 그 전에는 사실 조선이 굉장히 좀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카타르 수주 발주난 LNG선을 거의 싹쓸이를 했는데 이게 조금 저가 수주한 우려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금 반영 중인데 카타르 보면은요, 이전에 봐서는 그 상당히 수량이 많이 늘었죠. 1차 발주 물량과 2차 발주 물량이 있는데 1차 발주 물량이 34척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2차가 한 17척 정도 되는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안 좋을 때 미리 그 도크를 계약을 해놓고 나서 그 카타르에서 야 예전에 계약한 금액으로 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못 줍니다. 우리 선가가 얼마고 원자재가 얼마고 다 못 줍니다 했더니 그러면 일정 부분 올려줄게 했지만은 사실 신조선가에 비해서 조금 낮게 그 책정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차트를 보시면은 1차 발주와 2차 발주 금액대가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1차 발주 때는 그렇게 아주 낮은 금액은 아니었었거든요. 근데 2차 발주 때는 상당히 좀 낮은 금액으로 발주가 되면서 2차 발주 물량이 아주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차 발주 물량은 올해 하반기 정도부터는 서서히 풀려나갈 거다라고 보고요. 2차 발주가 남았는데 이게 두 개가 도크를 꽉 채우고 있으니까 신규 수주가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번 보시고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해결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해운 쪽에서 계속해서 환경 규제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많죠. 굉장히 우리가 많죠. 예. IMO 2020부터 들어서 지금 2022 계속 듣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조선업종에게는 좋은 이슈죠. 저는 네.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보는 게 예. 사실 그 해운업계에서 그 IMO에서 네. 이번에 CII 그 탄소 복합 그 규제를 하고 있는데 뭐 2023년도까지는 일정 부분 유예를 해준 것을 한꺼번에 그 시간을 길게 줬었는데 이게 2024년도부터는 매년 2%씩 감축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또 뭐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운항 기록을 다 제출을 해가지고서 운항 기록 대비 그다음에 운행 거리 대비 뭐 이렇게 탄소 배출량을 그 산정을 해서 이 배는 충분히 탄소 저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운항 허가를 내주는데 만약에 탄소 저감 제대로 동행을 못 한다고 하면은 왜 못했느냐 이거를 보수를 하든지 아니면은 교체를 하든지 해가지고서 다시 운항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봤을 때는 운항 확인서 탄소 그 문제가 없으면 운항 확인서를 받는데 이건 탄소 절감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에너지효율 개선 계획 수립 또는 아니면은 선박 검사 기관의 승인 후 운항을 해줘야 돼요. 자, 탱커선이나 이런 것들 등급을 한번 봤을 때 주로 2등급하고 그 D등급이 문제인데 앞으로 2023년도, 2026년도까지의 2등급하고 D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 확률을 보면은 벌써 탱커선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벌커선도 그렇고 컨테이너선도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보통 한 30% 이상 정도가 이렇게 D나 2등급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그 등급을 받지 않으려면은 저속 운행을 해줘야 됩니다. 아무래도 연료 소모를 적게 하면은 탄소 배출이 줄어드니까 이랬을 경우에는 선봉량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또 운임도 문제가 돼서 이거는 해운업계에서는 상당히 치명타이다라고 보거든요. 최근 들어서 뭐 암모니아선도 발주해주고 있지만은 저는 그 CII가 조선업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이거를 충족하지 못하면 배를 움직이지 못하거나 아니면 천천히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런 배를 갖고 있는 것보다는 새로 발주를 주는 게 낫겠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CIA 때문에 조선업종의 수주가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는 사실 물량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은데 지금 발주가 호전된다고 하면은 2024년도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쏟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배는 건조하는데 2년에서 3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해줘야 2026년도에 맞출 수 있다는 걸 가정을 해보면은 만약에 조선업종에서는 지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러한 그 CII 때문에 IMO 규정 때문에 수주가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동안의 LNG 선들은 어느 정도 우리 시장이 확산되면서 지금 수주를 다 받았고 이제 나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새로운 것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삼성중공업이나 HD 현대 그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암모니아선에 대해서 수주를 맞아요. 받았거든요. 이러한 것들도 상당히 좋은 신호가 될 거다라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조선주 가운데 관심 종목이 뭐냐? 그게 우리의 관심인데요. 조선주 가운데 하나, 기자재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오셨습니다. 예. 이 조선주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사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4분기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지만 4분기에 빅베스가 있었거든요. 조선주들이 되게 있어가지고서 4분기 실적을 확인하고서 들어가면은 저점에서 천천히 매수해도 크게 문제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조선업종의 2024년도 추정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은 전반적으로 조선업종, 그러니까 배를 만드는 회사들은 좀 고평가돼 있거나 실적이 좀 부진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기자재 업체들은 실적이 그 PER이 0.6, 그러니까 PER이 6 정도밖에 안 되고요. PBR도 0.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조선업종이 조금 어려우면서 같이 어려워졌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는 저는 그 HD 현대중공업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게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VLGC라고 우리가 가스 탱커선이 있는데 이것도 국내 최다 그 수주를 하면서 생산했고요. 최근 들어서 VLAC 암모니아선입니다. 암모니아선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에 대한 수주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요. 2024년도에
2023년도에도 실적 오전이 지금 흑자 전환이 되겠지만은 2024년도에는 실적 오전이 더 많이 일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 14만 원 정도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손절가는 10만 5천 원 정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재업체에서는 성광밴드를 말씀드리고 네. 싶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선 석유 발전 플랜트 이런 석유화학 플랜트 이런 쪽에 배관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지속적으로 그 수익을 내고 있던 업체고요. 코로나 이후 신규 플랜트들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때 발주를 못했는데 2023년도 지나고 신규 발주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고요. 올해도 실적이 호전될 거고 그다음에 그 PER이 한 6배 정도 저평가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13,000원 정도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0,000원 정도 설정해 드리는데 조선주는 지금 오늘 매수하는 것보다도 조금 시차를 보면서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다 말해줄 거다. 2024년도엔 좋아진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박용호의 종목 레이더 오늘은 조선업종 이야기했습니다. 주식명가 MTNW 박용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